새해를 맞이하는 미국의 엘라바마주. 한 중년의 남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날을 추억하는 듯 그는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진의 배경은 다름 아닌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 중년의 남성은 어떤 고민에 빠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군으로 20년 넘게 복무했으며 그중 3년을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 주한미군 근무를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령부 지원 근무를 신청했고 덕분에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3년간 생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긴 했지만 막상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미국과 많이 다를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우리는 서울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깨끗한 환경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국적인 간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들리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낯섦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기지 내 숙소에서 생활했지만 곧 용산 기지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용산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예절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하는 등 다양한 예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저 역시 자연스럽게 한국식 예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다소 낯을 가리는 듯했지만 한번 가까워지면 진심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 왔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이웃들이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서비스라며 덤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왜 공짜로 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라이언은 당시 10살이었는데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운동 삼아 배우게 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도장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며 태권도의 기본 동작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예절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스포츠 문화가 강했지만 태권도는 팀워크와 인내심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관장님께서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인성을 기르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라이언은 매일같이 연습하며 승단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한국을 떠날 때쯤엔 검은 띠를 받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했고 그 경험이 이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 올리비아는 당시 8살이었고 한국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K-팝에 빠져들었습니다. 2010년은 소녀시대, 빅뱅, 2PM 등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TV에서 우연히 본 소녀시대의 지 무대에 푹 빠졌고 그날부터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한국어 가사를 외우려고 노력했고 나중에는 가사 뜻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했고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리사는 한국의 전통시장과 길거리 음식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마트에서만 장을 봤지만 어느 날 한국인 친구의 추천으로 광장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그녀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맛보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리사는 시장에서 덤 문화를 처음 경험했을 때 신기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건을 사면 정확한 가격만큼만 받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라며 덤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화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며 감탄하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한국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3년이 되자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고 저는 저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 우리는 공항에서 서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해외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에게 제2의 고향을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결국 현실이 될 줄은요. 2013년 여름 저희 가족은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해외 근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했기에 다시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일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며 성장했던 아들 라이언, K-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했던 딸 올리비아, 그리고 한국 시장과 음식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리사.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태권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계속 태권도를 수련했고 미국 내 태권도 대회에도 참가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존경했던 한국인 사범님께서 미국에서도 태권도를 계속 수련하길 권유해 주셨고 라이언은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태권도 지도자 과정을 밟으며 본격적으로 사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그는 공식적으로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미국 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라이언은 가끔씩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는 언젠가 한국으로 가서 직접 태권도를 배우고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했고 K-팝과 한국 문화를 접하며 점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2020년 올리비아는 대학에 입학하며 국제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아내와 저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올리비아가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올리비아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단순히 학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녀는 대학교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여 K-팝 스타일의 춤을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한국인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한국의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여 취업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4년 올리비아는 한국의 외국계 기업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어가 능숙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리비아는 회사에서 한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였지만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김민준은 올리비아가 외국인이면서도 한국 문화에 깊이 적응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한국 음식을 능숙하게 먹고
한국의 예절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미국에 있는 저희에게 김민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 오빠랑 있으면 한국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녀가 행복하다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완전히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리비아는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국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김민주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올리비아와 함께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아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올리비아가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미래가 완전히 한국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딸이 한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내 리사도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올리비아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김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올리비아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3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해외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결혼을 선언한 후 저와 아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리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 라이언 역시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저희를 차분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집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이렇게까지 단호한 태도를 보일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평생 한국에서 살아갈 생각이니? 네, 아빠,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제 직장과 친구들, 그리고 민준 오빠까지 제 모든 삶이 한국에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김민준 씨, 네, 장인어른. 그가 그렇게 부르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결혼을 허락한 것도 아닌데 벌써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겠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가족이 멀리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무엇보다 항상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주었던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우리도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실 리사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니? 라이언? 아빠, 엄마, 사실 저도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태권도 사범으로서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라이언의 말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3년이 단순한 근무 기간이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으로 다시 가서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왜요? 아빠도 한국을 좋아하시잖아요. 라이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리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사의 말이 끝난 후 식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올리비아는 저와 아내의 표정을 살폈고 라이언도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한국에서 다시 살고 싶은 걸까? 한국에서의 3년은 저에게 단순한 해외 근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제2의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역 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이미 정착한 삶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접고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라이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제게 너무나도 소중했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성장하려면 다시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이언이 태권도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라이언, 내가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너도 이미 자리 잡은 생활이 있잖아. 그러나 라이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태권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려면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내 리사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당신도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가끔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라요.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던 일상이 그리워요. 한국에서 살았던 3년 동안 저는 정말 편안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 역시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친절했던 이웃들, 그리고 한국 특유의 따뜻한 정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한국으로 갈 수는 없잖아. 미국에서의 생활도 고려해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도 많아. 그러자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면 한국에서 오래 살게 될 거예요. 미국에 오더라도 자주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에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든든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올리비아는 단순히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자리 잡힌 곳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고 아내와 라이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국으로 가요, 아빠. 라이언의 말이 끝나자 리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국에서 살아봐요. 그렇게 우리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정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퇴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다행히 주한미군 관련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리사는 한국에서 다시 생활할 생각에 설레어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은 이미 한국에 있는 태권도 도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범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5년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낯설고 어색했던 곳이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저희가 한국에 돌아오자 가장 기뻐했습니다. 아빠, 엄마, 라이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네요. 김민준 씨도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났던 날, 저는 창밖을 보며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들에게 한국에 대한 향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